안막과 표백제의 방.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그 방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다. 안막 커튼은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공기는 전날의 온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구조대가 창문을 걷어 올렸을 때 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빛이 먼지를 비추자 그 안에서 흰 입자들이 반짝였다. 그건 표백제가 남긴 미세한 가루였다. 냄새는 여전히 두 겹이었다. 세제의 향과 타는 냄새. 표백제는 냄새를 감춘다. 하지만 냄새를 감춘다는 건 냄새가 존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없애려는 행위는 언제나 무엇인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긴다. 포렌식 요원은 마스크를 쓰고 바닥에 샘플을 채취했다. 흰 가루가 아닌 회색빛 입자, 표백과 분말 소화제가 섞인 흔적. 가스레인지 앞, 싱크대 옆, 그리고 침대 발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건 단순히 쏟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것, 마치 장막을 치듯 고르게 뿌려져 있었다. 벽지는 두꺼운 재질이었다. 작은 손톱 자국 하나, 긁힌 자국이 있었다. 벽면은 닦여 있었다. 그러나 그 닦임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닦은 흔적은 위에서 아래로 다시 대각선으로 이어졌다. 그건 피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 벽에 얼룩을 지우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 손의 방향엔 리듬이 있었다. 리듬은 반복이고 반복은 익숙함이다. 이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이 방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창문 근처의 안막 커튼은 두 겹이었다. 안쪽은 짙은 회색, 바깥쪽은 검은색. 빛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 이중직. 커튼의 아래쪽엔 구겨진 자국이 있었다. 커튼을 고정하는 클립은 반쯤 빠져 있었고 그 사이로 바깥 공기가 조금씩 새어 들어왔다. 커튼 봉의 한쪽 끝에는 미세한 끈이 매달려 있었다. 그 끈은 커튼을 당길 때 손으로 잡기 편하게 묶은 흔적이었다. 그러나 끈의 끝은 뜯겨 있었다. 그건 누군가가 커튼을 세게 잡아당기다 끄는 흔적이었다. 왜 커튼을 그렇게 세게 잡아당겼을까?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가리기 위해서? 바닥의 얼룩은 표백제로 거의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흐릿한 경계선이 드러났다. 바닥의 얼룩은 인간의 무게를 기억한다. 누군가 눌렀던 자리, 무릎을 꿇은 자리, 손바닥을 짚은 자리. 그 자국은 완전히 닦이지 않는다. 특히 무게가 실린 곳의 하판은 미세하게 눌리며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을 품는다. 바닥의 목재는 조용히 탄식하고 있었다. 그 탄식은 말이 없지만 방향이 있었다. 침대 옆에서 벽 쪽으로 눌림이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몸을 숙여 바닥에 무언가를 닦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마른 걸레와 젖은 걸레의 교차 흔적. 바닥의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경계는 거칠었다. 거친 경계는 서두름을 의미했다. 포렌식 담당관은 손전등으로 벽과 바닥의 모서리를 비췄다. 그때 빛에 반사된 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머리카락 한 올이었다. 표백제로 희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모근엔 여전히 어두운 색이 남아 있었다. DNA 추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는 나중에 밝혀진다. 하지만 그 작은 머리카락 하나가 이 방의 주인을 뒤흔든다. 방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바로 냉장고 위에 놓인 플라스틱 컵. 컵의 겉면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표백제가 튀었을 때 생긴 잔흔이었다. 표백제는 물과 만나면 열을 낸다. 그 열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표면의 먼지를 날린다.
하지만 컵은 비어 있었다. 컵의 밑면엔 희미한 지문 무늬가 남아 있었다. 그건 피해자의 손이 아니었다. 비슷한 패턴의 지문이 다른 물건에서도 나타났다. 바로 전기 포트의 손잡이. 포트의 손잡이에 남은 지문은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표백제를 묻힌 수건으로 닦은 흔적이지만 열에 의해 일부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 손잡이를 잡았고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였다. 포트의 타이머가 312에서 멈춘 것도 그때였다. 조사는 한 걸음씩 방 안의 공기를 벗겨냈다. 이 방은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건 연출된 무대였다. 정교하게 조명은 꺼져 있고 냄새는 교정되어 있었다. 한 남자의 죽음을 혼자서 맞은 고독사로 보이게 하려면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살아있던 방의 모양을 재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방이 아니라 죽음을 모방한 방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밥그릇 하나, 반찬통 하나, 숟가락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려다 그대로 멈춘 것처럼. 하지만 냉장고 안엔 반찬이 없었다. 심지어 그릇의 표면에는 미세한 세제 잔류물이 남아 있었다. 그건 식기를 쓴 후가 아니라 닦은 후의 상태였다. 사용의 흔적이 아니라 재현의 흔적이었다. 방의 구조는 단순했다. 하나의 창문, 하나의 침대, 하나의 전등, 그리고 작은 테이블.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복잡한 의도가 들어 있었다. 커튼은 빛을 차단하고 표백제는 냄새를 바꾸고 타이머는 시간을 고정한다. 그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듯 보이게 만드는 것. 창문 옆에 콘센트엔 작은 소음기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건 오래된 공기청정기였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플러그는 꽂혀 있었다. 그 전원선엔 먼지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 닦은 흔적이었다. 그건 생활의 냄새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였다. 누군가는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방은 항상 불규칙하다. 물건이 삐뚤게 놓이고 먼지가 제멋대로 쌓인다. 이 방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반듯했고 너무 조용했다. 삶은 그렇게 반듯하지 않다. 표백제는 모든 걸 하얗게 만들지만 동시에 모든 걸 죽인다. 냄새도 색도 질감도 그리고 진실도.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표백된 표면 아래엔 언제나 무엇이었는가의 그림자가 남는다. 그림자는 증거보다 오래 남는다. 수사팀은 창문가의 커튼을 들어 올렸다. 햇빛이 들어오자 벽의 한쪽이 반짝였다. 그건 은은한 점액질의 반사. 벽지를 다시 떼어내자 그 아래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손바닥 크기의 얼룩, 혈장 반응이 양성이었다. 표백제는 그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벽지 속으로 스며든 미세한 피의 단백질은 화학적 반응으로 변질되어 표면엔 새로운 색을 만들었다. 그 색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 아래에서 형광처럼 빛났다. 그건 싸움의 흔적이었다. 그 짧은 저항의 흔적이 연출된 고요를 찢어냈다. 경찰은 이제 확신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방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지우는데 실패했다. 표백제는 흔적을 감추려다 새로운 증거를 남겼다. 그건 아이러니였다. 흔적을 지운 사람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완벽은 언제나 인간에게 낯선 단어였다. 그 후 실험이 이어졌다. 방의 온도, 커튼의 밀폐력, 타이머의 작동 주기,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의 오차. 실험 결과는 분명했다.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면 시체의 강직은 지연된다.
시간은 마치 몇 시간 전의 죽음처럼 보이게 된다. 죽음을 어제에서 오늘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죽음을 연출하는 법을 아는 자였다. 그 방은 이제 범죄의 교실이 되었다. 벽은 증언을 하고 공기는 기억을 내뱉었다. 남겨진 표백제의 냄새는 서서히 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은 불안으로 변했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 방의 기억이자 이 사건의 숨결이었다. 발자국의 진실. 아무도 없는 복도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말랐지만 그날의 습도는 바닥에 남아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물방울들이 콘크리트 틈새에 맺혀 있었다. 그 미세한 습도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포렌식 팀은 바닥의 표면을 반복적으로 닦고 종이 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 테이프엔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와 입자가 묻어났다. 그 미세한 입자들이 누군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발자국은 습도로 남는다. 골목 끝의 기상 데이터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비가 그친 시각 1시 46분. 그 직후부터 복도 바닥은 마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마르기엔 20분이 필요했다. 그 사이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다. 그 발걸음은 바닥의 물기를 실내로 옮겼다. 현관 매트의 우측 하단, 어둡게 젖은 부분. 그건 누군가의 오른발이었다. 피해자는 평소 왼발을 먼저 디뎠다. 그의 신발장엔 왼쪽 신발만 약간 더 달아 있었다. 하지만 매트의 흔적은 반대였다. 우측에 무게가 실린 발자국 하나. 그건 낯선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포렌식 기술자는 현미경으로 섬유를 확대했다. 그 안에는 작은 흙 입자가 끼어 있었다. 입자의 구성은 건물 외벽의 흙과 일치했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하나뿐이었다. 들어온 흔적은 있었지만 나간 흔적은 없었다.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니, 그는 정말 사라졌을까? 경찰은 현장 근처 CCTV의 모든 프레임을 다시 분석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점 앞, 인근 골목까지 모든 영상의 프레임 수는 86,400장. 그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반복되었다. 후드를 눌러 쓴 사람, 오른발을 절며 걷는 남자. 그는 새벽 1시 50분에 들어왔다. 그 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3시 12분 타이머가 멈췄다. 타이머와 발자국 사이의 시간차는 정확히 1시간 22분. 그 82분은 살인과 연출, 그리고 도피의 시각이었다. 경찰은 계단을 다시 살폈다. 철제 난간에 손바닥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말을 뿌리자 손가락에 윤곽이 나타났다. 지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손의 방향이 남았다. 그 손은 오른손이었다. 손가락의 각도는 위로 향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간 손의 방향이었다. 그는 반지하에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CCTV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계단엔 카메라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빛이 닿지 않는 사각, 그곳이 그의 탈출로였다. 경찰은 건물 내 입주자 중 오른쪽 다리에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총 3명이 해당됐다. 그중 1명은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다. 6개월 전 둘은 심한 다툼을 겪은 뒤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오른쪽 무릎 인대 재활 중이었다. 걸을 때마다 살짝 절었다. 복도 CCTV 속 그림자와 같은 리듬이었다. 그녀는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날 새벽 1시 반에 귀가해서 잤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는 그녀가 1시 52분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했다. 버튼은 눌리지 않았다. 그녀는 10초 후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면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 계단은 피해자의 방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세탁실에서 표백제 병이 나왔다. 그리고 배수구 안쪽 배관의 척 굴곡에서 표백 희석액과 미량의 혈흔 반응이 검출됐다. 그 혈흔은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다. 그녀의 휴대폰엔 삭제된 음성 메모가 남아 있었다. 포렌식 복구 결과 2주 전 녹음된 파일이었다. 열만 올려두면 가만히 두면 알아서 쓰러질 거야.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모의 메타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녹음기 앱의 제조사 코드가 동일했고 녹음 장소는 그녀의 집이었다. 포렌식 팀은 다시 현장을 떠올렸다. 전기 포트, 타이머, 암막 커튼, 표백제. 그 모든 건 한 사람이 만들어낸 퍼즐이었다. 그녀는 연출가였다. 죽음을 고독처럼 꾸미는 연출자. 그러나 그 연출의 완성엔 반드시 하나의 결함이 있었다. 바로 냄새였다. 표백제의 냄새는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냄새는 사람의 감각을 속이지 못한다. 이웃은 말했다. 그날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너무 많이 썼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 했다. 완벽은 항상 파멸의 전조였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했다. 편의점에서 표백제와 테이프를 산 시간은 1시 44분. 복도에 들어온 시각은 1시 50분. 타이머가 멈춘 시각은 3시 12분. 그녀의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된 기록은 1시 57분에서 22분. 이 모든 시각은 하나의 궤도로 이어졌다. 그녀는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녀는 이미 사채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돈 대신 죽음을 남겼다. 그 후 표백제로 흔적을 지웠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있었다. 바로 발자국이었다. 경찰은 계단 벽에 묻은 흙 입자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건 강원도산 점토였다. 그녀의 직장은 도자기 공방이었다. 그 점토는 그녀가 매일 밟는 흙이었다. 그녀의 발자국은 이미 신발 속에 있었다. 그녀의 신발 밑창에는 마른 진흙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흙 속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건 명확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발자국은 그녀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발자국이 말했다. 표백제는 냄새로, 암막은 빛으로, 타이머는 시간으로 증언했다. 모든 사물이 그녀의 대리인이 되었다. 그날 새벽 타이머가 울릴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건 발자국의 기억이었다.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진실의 형체였다. 타이머의 증언. 법정 안은 차가웠다. 햇빛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의자 위에 앉은 한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엔 희미한 표백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톱 밑에 하얀 흔적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화학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은 길었다. 포트의 손잡이에 남은 지문, 세탁실 배수구에서 검출된 희석액, 그리고 무엇보다 312에 멈춰있던 전기포트의 내부 메모리. 타이머는 단순한 알림 장치가 아니었다.
그 안엔 전원 누름 시각, 종료 시각, 버튼 압력의 세기, 온도 변동 패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포트는 인간의 손끝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 버튼을 눌렀을 때의 힘, 그 미세한 압력이 전자신호로 남아 있었다. 그 시각, 피해자는 이미 사망 상태였다. 의학적 사망 시각은 새벽 2시 58분. 타이머가 눌린 시각은 3시 12분. 그 14분의 간극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손이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포렌식 분석관은 법정에서 조용히 말했다. 전기포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흔들렸다. 타이머는 그날 새벽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존재였다. 그건 인간이 만든 기계였지만 그 기계는 인간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침묵을 대신했다. 그녀의 발자국, 손자국, 냄새, 지문, 그리고 타이머의 눌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검사는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타이머를 설정해 고독사를 위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다. 우발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계획을 냄새로 구분하지 않는다. 표백제의 향, 타이머의 시각, 커튼의 위치. 그건 우발이 아니라 준비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현장을 조작하여 타인의 시선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행위입니다. 징역 25년. 그 한 문장이 법정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잠시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무대의 마지막 장면 속에 갇혀 있었다. 고독을 연출하다 진짜 고독을 맞이한 여자였다. 사건이 끝난 뒤 그 방은 다시 문을 열었다. 벽지는 새로 바뀌었고 커튼은 걷혔다. 하지만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는 남아 있었다. 희미한 표백제 냄새,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건 죄의 흔적이었다. 관리소장은 가끔 그 복도를 지나며 말했다. 요즘은 조용해요.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여전히 메아리가 있었다. 새벽 3시 12분 그 방에서 울리던 타이머의 삐소리. 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기억 속에선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포렌식 보고서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기포트 타이머 312에서 정지. 재작동 불가. 내부 메모리 소거 불가능. 버튼 압력 데이터. 인간의 손가락 세기와 일치. 타이머는 증언을 마쳤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기계는 인간보다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은 언젠가 반드시 증언이 된다. 카메라는 천천히 방 안을 비췄다. 새하얀 벽, 닦여진 바닥, 새로 단장된 커튼. 그러나 그 한가운데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빛이 닿지 않는 각도에서 그림자처럼 남은 흔적 하나. 그건 타이머의 전원 표시등이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그 표면엔 여전히 312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그 숫자는 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죽음을 가장해 자신을 숨기려 한 자가 있었다.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타이머의 시간은 인간의 거짓보다 정직했다. 그 작은 숫자가 모든 걸 뒤집었다. 살인은 고독을 연출했지만 고독은 끝내 진실을 품었다. 이것이 타이머의 증언이다.